자, 이제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고 뭔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센서와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이제 사용합니다. 뭐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다 전자 부품들이죠. 부품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품들 외에 그 외에 이제 어떤 부품들이 있느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그 폐 가정 같은데 회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봤던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항이라는 진짜 부품입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요 부품에 대해서 그 우리 한글로 저항은 알죠. 우리가 뭐 반항하나 저항하나 그죠?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전자 회로에서 이 저항이라는 요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 부품이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저항인데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전자 부품이다. 자, 전기를 열로 변환해서 바꿔주는 전자 부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4개 또는 그 이상의 색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뭔가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색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띠의 색이 조금씩 다른데 이 색이 의미하는 게 저항 값입니다. 저항의 값. 저항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색상이 어떤 색상이냐에 따라서 저항 값이 다른데, 보통 이제 전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 이 표에 보면 그 값이 있는데 이걸 다 외워요. 외워서 머릿속에 외워서 그냥 띠 색상만 보면 저항 값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외우는 어떤 식으로 이 색띠를 읽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뭐 모르시면 그냥 검색하시면 그냥 나와요. 저항 색띠라고 치시면.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알려드렸고, 보통 뭐 저항 색띠라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 이런 이제 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항 색띠 읽는 법 이렇게 이제 보통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자 쪽에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요, 의외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라는 항목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학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요런 이제 실제 이제 실물 이게 이만큼 크진 않고요. 충분히 않고 진짜 한 손톱만해요. 손톱만한데 조금 이제 확대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띠 색상이 이게 다릅니다. 이게 줄이 이제 개수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데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띠가 있고, 네 번째 띠가 있고, 다섯 번째 띠인데 이 띠들이 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띠가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요게 이제 띠가 4개짜리입니다. 띠가 4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첫 번째 띠와 두 번째 띠가 우리가 이제 숫자 첫 번째 자리 그 10자리와 1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이 띠가 5개짜리는 첫 번째 요 색띠가 100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자리, 세 번째가 1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까지는 그 숫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4자리일 때, 5자리일 때 이 각각 이제 이 색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달라지고요. 뒤에 이제 이 곱해주는 10의 n승인데 이 띠가 10의 몇 승인지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띠입니다. 그래서 4줄짜리는 세 번째 줄 위치, 5줄짜리는 네 번째 줄 위치가
여기 이제 곱해질 때 10에 몇 승을 곱할지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 그 제일 마지막에는 금색이나 은색 띠가 있어요. 금색, 은색. 예, 그래서 표시가 탁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색인데, 금색은 이게 이제 전자 부품이다 보니까 오차가 다 있어요. 이게 만들어내더라도, 예, 그 같은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도요, 이게 성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같은 라인이라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어느 정도 이제 전자 이렇게 회로에서는 허용을 해요. 허용해 줄 수 있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저항이 오차가 얼마큼 있느냐를 금속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예를 들어서 100옴이다. 100옴이라는 그 저항 단위는 옴이거든요. 그래서 100옴이다 했을 때 이 금색띠가 있다 하면요. 이 100옴짜리 저항을 갖다 꽂았을 때 저항이 100이 나올 수, 정확하게 100이 나올 수,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오차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있지만 이 100을 기준으로 5가 적을 수도 있고 5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5 최소 195가 될 수도 있고 최대 10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0을 기준 원래 이제 100옴짜리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고 금색 말고 은색 같은 경우는 10%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이게 저항이 싸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금색을 쓰죠. 예. 그래서 실물은 요렇게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전자 쇼핑몰 제가 알려드린 데 있죠. 가보시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그 전자 부품이 모양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저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재 재료에 따라서 저항도 엄청나게 많이 또 많습니다. 그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면 전자 전공자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하셔야 할 정도로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저항이라는 게 있구나. 저항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항에는 색띠가 있구나. 그래서 저항 값을 나타내는 저 색띠 읽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이제 사진을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의 색띠가 4개, 아까 이제 4개짜리도 있고 뭐 5개짜리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띠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띠의 색이 저항 값을 의미한다. 근데 이 저항 정도 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 단위는 옴을 씁니다. 이렇게 옴. 예.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전압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 얘기 나왔었죠, 그죠? 전압.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V를 볼트를 쓰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옴을 이제 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저항이 어떤 그 전자 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저게 뭘까? 처음엔 뭘까 하는데 이게 강물입니다. 강물. 강물입니다. 강물인데 자, 그 여러분 드론 아시죠? 드론을 강 위에다 띄워놨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요 강이네. 그죠? 강이고, 예, 강이고,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큰 강에서 이제 작은 물줄기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어떤 큰 강에서요, 이렇게 또 흘러가는 길이 나와요. 물줄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보시면 넓이가 넓죠. 그래서 물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이렇게 쭉 잘 흘러가고 있죠, 그죠? 예. 일부분 보고 있어요. 여기 뒤에 그 강이 더 크겠죠, 그죠? 예. 인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잔디가 이렇게 있고, 그죠? 잔디가 이렇게 있고, 자, 이 부분은 지금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통로니까 이만큼 쫙 칼칼 흘러가고 있어요. 있는데 옆에 보시면, 자, 누군가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바위로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지나가기 위해서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위가 이렇게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방해되죠. 방해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못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앞에 고장난 차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딱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다 정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의미했지만 전기가 흘러가는데 못 지나가도록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놈이 이 저항이라는 놈이에요. 이 저항이 요 시내가에 여기 지금 물줄이 흘러가는데 이 바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가 길을 이 물이 지나가는 길,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옆에서 자꾸 막으면 어떻게 해요? 예. 통로가 좁아지니까, 예, 그죠? 그래서 지나가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종의 이제 전기가 지나가는 어떤 물길에 장애물이 저항이다. 장애물. 여기 이제 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가 잘 지나가야 되는데 잘 못 지나는, 왜 이게 필요할까?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 부품이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에 연결이 되면 자칫 많은 열이 발생하며 탈 수 있다. 타다가 터져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자 부품들도, 우리 이제 어린애가 있고 어른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어린애 한 3살짜리 4살짜리 있는데요. 너무 좋아가, 어린애 너무 귀여워서요, 닭다리 큰 걸 하나 어디서 입 열어 해가지고 쿡 집어넣으면 돼요. 숨 막혀가지고, 예,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어린애가 씹어서 삼킬 수 있는 능력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닭다리 같은 거 뭐 한 입에 쏙 해가 쭉 빨아먹고 그냥, 그죠? 뼈다귀면 쏙 넣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예. 이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품마다 전기가 필요해요. 전자 부품은 전기가 필요한데 너무 많이 먹어야지 힘 세지지 하면서 너무 많은 양을, 사람 뭐 성인도 그렇죠. 성인이라도 너무 많은 양을 과식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배탈 나 버리죠. 똑같아요. 전자 부품도 얘가 지금 필요한 어떤 양이 있어요. 전기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초과해 버리면 막 열이 막 발생. 우리 그 생각을 할 때요, 막 안 되는 거 막 쥐어짜고 있을 때 어때요? 열나죠. 고민하고 막 할 때 막 열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막 자꾸 뭔가 생각이 나게 하고 하면 열나듯이 얘네들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면서 한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치를 넘어가 버리면 터져 버리는 거예요. 뭐 부품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터져봐야 뭐 괜찮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다루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LED가 있는데요. LED가 견딜 수 있는 전기 전류의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나는 전기를 몰라. 근데 보니까 쉽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대충 해도 되는 업무가 있고요. 대충 하면 안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는, 전기는 전문가가 다르라 그러죠.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뭔가 모르고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LED로 가지고 불 깜빡하니까 재밌어요, 그죠? 근데 LED 불 깜빡깜빡 하니까 왼쪽 오른쪽 다리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꽂는 거 아니까 딱 꽂았어. 근데 팡 터졌어. 근데 터지는데 아기가 그걸 보고 있었어. 그럼 그 파편이 다 어디 들어가요? 실명됩니다. 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쬐면한 거, 그죠? 우리 성인이 생겼을 때 뻥 터져봐야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 더 큰 거 터져도 안 오라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거 조그만 거 터지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아까 애기 말씀드렸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회로 구성해놓고 본인은 그걸 모르고 꽂아놨는데 이게 터졌어. 터졌는데 이게 날아가는 방향이 눈이었어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예. 뭐 그렇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전자 쪽에 사실 이렇게 전기나 전자 쪽 하실 때는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저항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전자부품이 그래 전자부품 전기를 먹지만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얘가 탈이 나서 터질 수도 있다. 그죠? 선생님이 겁주더라. 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자부품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먹는 거,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 게 있지만 또 적은 전류를 흘려주는 게 있고 여러 다양하죠. 그럼 조절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저항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항을. 전류를 많이 먹는 부품, 여기 전류를 많이 먹는 부품은 그냥 저항을 최소한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류를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열이 발생하고 터지는 부품이다 하면 요런 조그만 부품이에요, 그죠? 적게 먹는다고 적게 그랬었어요. 그러면 물줄기를 좀 작게 만들어줘서 적게 먹을수록 쫄쫄쫄쫄 나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역할을 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예. 뭔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잘 못 흘러가도록 바위를 갖다 놓으면 못 흘러가듯이 이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얘가 쫙 쏟아지시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쫄쫄쫄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입니다. 전문용어로 과전류, 많은 전류, 원래 정상치보다 많은 어떤 전류가 하는 거 과전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이런 과전류로부터 전자 부품을 보호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 부품은 설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뒤에 거 들어보면 이제 이게 이해돼요. 다른 부품의 전류 세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부품마다 앞단에다가 전류 저항을 부품마다 다 저항을 해서 적당치의 전류를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절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공부했을 때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뒤에 거 공부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자바 공부가 또 그래요. 앞에 공부할 때는 100% 완벽하게 내가 분명히 그 챕터 완전히 마스터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히 그건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겁니다. 근데 뒤쪽에 가셔서 이제 다른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왜 그런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런 내용이 또 많은데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은 일단은 저항은 이렇게 이제 전류의 흐름을 이제 방해를 하면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게 조절하는 과전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전자 부품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역할하는 전자 부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죠? 전자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은 과전류로부터 다른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압했죠. 전압. 압력이 높고 낮고, 그러니까 그 전기가 흐를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죠? 그거 했고, 그다음에 저항 설명드렸죠. 저항. 그다음에 전류 이제 나옵니다. 전류. 자, 전류 앞에서 우리가 강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간다 해서 전기가 흘러간다 해서 전류라고 그러죠. 전류. 전기의 흐름,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전기의 흐름이라고 딱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전류의 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는요, 얼만큼 전류가 흘러가는지 그 수치 값을 표시할 때 단위로 암페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과전류, 정상적인 상태보다 많은 큰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과전류가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용어죠, 용어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학생 시절에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겁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전기 쪽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요. 자, 앞에서 전압이 뭔지, 다음에 저항이 뭔지, 전류가 뭔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아두이노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가 요거 더 하고요. 다른 부품 또 있으니까 다른 부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과
저항과 전류를 이용해서 회로 구성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부품 요 앞에서 저항이 일단 끝났다 그죠? 예, 저항 끝났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방해해주고 전류의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부품 과전류 흘려서 다른 부품이 고장나 전자 부품이 고장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저항이고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 자 옆에 보시면 그림이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죠. 일방통행. 우리 그 실제 길가에 보시면 자동차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일방통행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쪽에서 이렇게 차 오고 한쪽에서 이렇게 오면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되죠. 보통 일방통행은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쪽이 있죠, 그죠? 아니, 그런 쪽에 대부분 일방통행이라고 걸어놓죠. 아닌 적도 있겠지만 일단 일방통행이 대부분 한 대. 자, 한 대만 이제 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통행을 걸어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일반 통행하고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전자 부품이 다이오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예, 다이오드. 예. 실제 이제 요 그 다이오드 그림이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이 다이오드 방금 제가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전기가 흘러갈 때요.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이제 해주는 이제 전자 부품이 다이오드인데 이거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류와 직류 한 번 더 예, 아시겠지만 예. 흔히 우리가 그 건전지죠 건전지 건전지가 직류죠 건전지 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는 예, 건전지 여러분들 그 휴대폰 배터리 있죠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의 배터리도 예, 충전해서 쓰는 건전지잖아요 그죠 충전지잖아요 그죠 요것도 예, 직류입니다 직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게 뭐냐면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예,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류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예, 전기가 우리가 그 교류라고 그러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차해요, 계속. 한 번은 한쪽이 플러스가 됐다가 다음 번은 또 마이너스 됐다가 항상 플러스,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직류처럼 교류는 한 번은 플러스가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전류 흐름이 바뀌어요. 한 번은 왼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오른쪽 갔다가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